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해외여행을. 올해 73살인 김민옥 씨는 며느리의 가족 해외여행 제안을 받았을 때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녀 지훈이가 이번 학교 성적에서 전교 5등을 했다는 말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4인 가족 총 여행비가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그 값어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쯤은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시골 마을에서 보낸 민옥에게 해외여행이란 TV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농사일로 바빴고 중년엔 자식들 뒷바라지로 허리 펼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 사망보험금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함부로 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족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민옥의 첫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너희끼리 다녀와라.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지훈이도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대요. 이번에 우리 지훈이가 전교 5등 했잖아요. 해외여행으로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손녀 이야기가 나오자 민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잘 따르던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 공부도 곧잘 한다니 기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비용을 좀 보태마. 민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와요. 그렇게 해서 민옥은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을 내놓게 됐습니다. 사실 전체 여행 경비를 거의 다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도 조금 보탤게요. 며느리가 본인들도 경비를 보탤 거라고 했지만 막상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를 잡고 나니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며 힘든 소리를 했습니다. 출발 당일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옥은 처음 보는 공항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며느리가 앞서 걸으며 소리쳤지만 민옥의 걸음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도 힘들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안내방송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자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좁은 이코노미석 의자에 몸을 구겨넣고 앉으니 허리가 금세 뻐근해졌습니다. 민옥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오래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얘야, 비행기 자리가 참 좁구나. 민옥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들은 헤드폰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한숨 자면 금방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프라하까지는 1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민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싶었지만 복도에 앉은 손녀와 며느리를 깨우기가 미안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입맛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고 양념 맛도 낯설었습니다. 민옥은 몇 숟가락 뜨다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안 드세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민옥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가 안 고프네. 지훈이가 다 먹어라. 지훈이는 별 생각 없이 할머니의 기내식까지 해치웠습니다. 밤이 되자 기내는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옥은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의자에 갇힌 채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고 무릎도 저려왔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며느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앞자리의 아들은 헤드폰을 낀 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하늘 위로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없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마침내 비행기가 프라하 공항에 착륙했을 때 민옥은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내리셔야 해요. 사람들 기다려요.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며느리는 미리 준비한 일정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다 가볼 거예요. 프라하성, 카를교, 구시가 광장도 갈 거고,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면 아까워요. 다시 오기 힘든 곳이잖아요. 민옥은 빽빽하게 적힌 일정표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깝긴 뭐가 아까워. 내 돈인데.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소리내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민옥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다리는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 7시에 깨우러 올게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민옥의 컨디션은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들 할 말만 하고 옆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민옥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이 끝났을 뿐인데 앞으로 남은 엿새가 벌써부터 두려웠습니다. 여행 둘째 날, 문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자마자 며느리는 쉴 새 없이 걸었습니다. 오늘은 구시가지 광장부터 시작해서 카를교? 그 다음엔 프라하성까지 가야 해요. 어머니, 시간이 빠듯하니까 서둘러야 해요. 민옥은 며느리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국적인 건물들과 거리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길, 광장을 가득 채운 비둘기들, 거리 곳곳에서 연주하는 악사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1시간쯤 걷자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옥은 평소에도 무릎 관절염으로 오래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돌로 깔린 울퉁불퉁한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쉬었다 가자. 다리가 말을 안 듣는구나.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1시간밖에 안 걸었는데요. 여긴 다시 오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구경 좀 하고 올 테니까 저기 벤치에 앉아 계세요. 1시간 후에 올게요. 민옥은 광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옥의 엉덩이는 나무 벤치에 눌려 아팠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이었고 영어도 체코어도 한마디 할 줄 몰랐습니다. 민옥은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1,000만 원이나 들여서 남의 나라 벤치에 혼자 몇 시간째 앉아있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손녀 지훈이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성 진짜 멋있었어요. 사진 엄청 많이 찍었어요. 며느리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물건들이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좀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민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불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즐거운 표정을 보니 차마 자신의 불편함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봐도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크림 소스로 범벅된 파스타와 치즈가 잔뜩 올라간 요리였습니다. 민옥은 한 입 먹어봤지만 너무 느끼해서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얘야, 이거 좀 많이 느끼하구나. 다른 건 없니? 민옥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유럽이에요. 한국 음식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응하셔야죠. 민옥은 서툰 손으로 포크를 들고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결국 빵 몇 조각만 먹고 말았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이 나왔는데 고기는 질기고 간이 세서 목이 메었습니다. 민옥은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속이 쓰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민옥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일찍 나가자고 하자 민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오늘 숙소에 있을란다.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며느리는 의외로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아마 저녁 때 돌아올 거예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봤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손녀 지훈이도 인사하고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호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옥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화려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카페에 앉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옥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회색 벽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민옥은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출국 전에 며느리 몰래 챙겨온 컵라면이었습니다. 호텔방에 있던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한 입 먹자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돈 1,000만 원 들여서 호텔 방에서 컵라면이나 먹고 있고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민옥은 숙소에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쇼핑백은 늘어났고 민옥의 선물은 없었습니다. 손녀 지우는 신나게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민옥은 듣는 척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민옥에게 한 번도 같이 나가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옥이 숙소에 남아있는 것을 더 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쉬실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매일 아침 서둘러 나갔습니다. 여섯째 날 민옥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그저 여행 경비가 필요했을 뿐이고 민옥은 돈을 대주는 지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깊은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결심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민옥에게는 그저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민옥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렘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나가지만 남은 것은 지친 몸과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어디를 가볼까요? 이탈리아도 좋을 것 같고 프랑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스페인도 가보고 싶은데. 민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프라하의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 활기찬 사람들, 이국적인 풍경.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손녀 지우는 핸드폰으로 여행 사진들을 정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보세요. 여기 성 진짜 멋있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민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나왔네. 하지만 그 사진 속 어디에도 민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조차 몇 장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같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민옥은 이 여행에서 함께했지만 동시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을 지나칠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품 좀 사도 될까요? 여기서 사면 한국보다 싸대요. 민옥은 지갑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거라. 며느리는 기뻐하며 면세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들 초콜릿 좀 사도 돼요? 손녀 지훈도 물었습니다. 민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또 면세점에서만 5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며느리의 화장품, 손녀의 친구들 선물,
아들의 비싼 양주 모두 민옥의 지갑에서 나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여행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좋은 여행, 누구에게 좋은 여행이었을까?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올 때와 똑같은 좁은 이코노미석이었습니다. 민옥은 창가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프라하의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사흘 동안 갇혀있던 호텔방이 있을 것입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민옥은 이번에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 드세요? 몸 상하시겠어요. 민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배가 안 고프네. 민옥은 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눈을 감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일주일의 기억들이 떠올라 더 괴로웠습니다. 내 돈 1,000만 원, 남편이 목숨 잃고 남겨준 그 돈으로 나는 이런 취급받으며 며느리 가족을 위해 썼구나.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귀중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이렇게 허무하게 써버렸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여행 경비로, 면세점 쇼핑으로, 아들 가족들의 즐거움을 위해 써버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민옥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자리에 며느리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후회,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이다. 빨리 집 가서 쉬고 싶어요. 손녀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집 가면 푹 쉬세요. 며느리는 민옥을 걱정하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옥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슴속으로만 삭혔던 감정들이 이제는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민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돈 1원도 저 집에 절대 쓰지 않을 거야. 가족 여행. 다신 안 간다. 이젠 내 삶을 위해 쓸 거야. 차 안에서 며느리는 또 다음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일본 가보는 게 어때요? 벚꽃 시즌에 가면 정말 예쁘대요. 민옥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민옥의 침묵을 피곤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집 가서 푹 쉬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민옥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옥은 차에서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며 살 거야.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민옥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 결심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민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